제가 어제 올린 영상을 내려버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댓글 다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고정이 여인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 12명 정도가 되네요. 네, 그런데 이 영상에 보면은 고정이 이 아이를 이제 들고 있는데 여기 안쪽에 보면 후궁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분이 이제 에밀리라고 이 알적인 데 댓글도 적어놓고, 그리고 이 후궁이 명성황후보다 먼저 아들을 놓은 것으로 이 영화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옳지, 옳지. 이 코는 꼭 에밀 닮았구나. 근데 네, 여기 보면 이 후궁이 보이는데 이분이 이제 에밀리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1960년대에 촬영된 영화인데 이 에밀리라는 후궁의 이름을 저도 어디서 보고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제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고정의 여인이 상당히 많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기입인 음씨라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 연대를 확인해 보니까 이쪽에는 이 후궁이 음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에밀리라고 보통 이제 검색을 하면 이 에밀리를 음씨로 이제 많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연대하고 이제 기록 내용하고 좀 맞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근데 고종의 이제 후궁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 에밀리라는 이름이 저는 발견이 안 되네요. 조선에 이제 여인들이라고 이제 고종의 부인들이 13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명성황후라고 하면 이제 이분인데, 현재 보시는 저 그림 있잖아요. 이것도 근래에 새로운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예전의 그림이 아니라고 하네요. 명성황후라면 보통 민씨 민자행이고, 이분이 이제 자녀가 이제 사남 일녀라고 첫째 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 연도에 이제 나이가 보면 만 43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그러면 바로 이분인데, 이게 이제 수년 황기입이라고 되어 있고 음시 음선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수라 일남을 뒀는데 돌아가신 사망 연도가 이제 만 57세로 되어 있네요. 보통 이제 바로 이제 이분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에밀리라고 이렇게 지금 이 영화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에밀리를 이제 검색을 하면 바로 이 기비 음식 이분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연대를 확인해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셋째 부인인데 여기 영보당 귀인 이씨 이순아라고 합니다. 만 85세 죽은 인물이고 이제 슬하 일남 이녀를 뒀다고 하네요. 현재 보시는 이거는 한 드라마의 영화 배우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실제 인물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인 장씨라고 돼 있고 일남을 뒀다고 하네요. 이러면 아들도 상당히 우리가 보통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다섯째 귀인 이씨라고 돼 있고 여기는 일녀를 뒀다고 하네요. 이분은 보현당 귀인 정씨라고 돼 있고 여기도 뭐 슬라 일남을 뒀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흑백 사진이 한 장 여기는 남아 있네요.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앞전에 명성황후하고 똑같은 것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대가 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전에 이미지를 이제 받아놨는데요. 이 복장을 보면 이제 한복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조금 확대해 볼게요. 제가 확대해 보면 명성황후가 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인양씨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는 제가 명성황후라고 설명드린 그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이름을 잘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가채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가채를 보면은 똑같죠, 모양이. 근데 명성황후는 직급이 더 이제 높으니까 이 가채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 양충기라고 되어 있는 이 긴 양씨도 보면은 그 모양이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명성황후가 맞다는 이야기죠. 고종의 이제 여인들만이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황궁의 여인들만 이제 사용하는 그런 가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이미지로 이제 확실히 이 오른쪽 분이 명성황후가 이제 정확하게 100%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연히 또 이 이미지가 나왔네요. 이분은 수라 1녀를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화당 기인 이씨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수라 1남 1녀를 뒀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신축당 김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자녀가 없다고 하네요. 근데 이분은 상당히 오래 사셨네요. 80세까지 사셨는 걸로 나옵니다. 정화당 김씨라고 되어 있고, 이분도 수라 자녀가 없다. 여러 이제 고종의 여인들을 봤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10명까지만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한 13명 정도까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종거라면 보통 요 명성황후하고 기비 이제 엄지 정도만 그렇게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종의 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우리는 보통 이왕이라고 하면 요 2명 정도만 아는데, 앞전에 이제 확인했는 것만 해도 이 2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블로그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일본에서 이 고종의 아들을 알게 모르게 한 명씩 이제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고종의 아들 그러면 2분 정도로 이제 모두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 다시 이제 돌아와 보면 여기 에밀리 기비 엄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렇게 엄치라 적어놓은 거는 인터넷상에도 이 후궁이 이제 에밀리가 이제 엄치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를 이제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대신 너는 아바마마 닮아 얼마나 영롱한지. 그럼 이게 바로 부풍 모습이로다. 응? 암만 잘나면 뭘 하옵니까? 수인 같은 천인이 나밭이 나더니 누가 귀엽게나 볼라고요? 여기 이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여기에 이제 에밀리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이분이 명성황후보다 이제 아들 먼저 낳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요 코는 꼭 에밀 닮았구나. 그 대신 너는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옳지. 요 코는 꼭 에밀 닮았구나. 그 대신 너는 아바마마 닮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에밀 기비 엄씨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이 엄씨가 언제 이 고종하고 이제 같이 성화를 입었는지 한번 성은을 입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원왕기비 이제 엄씨 이제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제 입궐 초기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1882년 이모 곤란 당시 명성황후가 실종되자 그는 고종을 지극정성으로 보필하여 그 공으로 비밀상궁이 되었다. 이후 명성황후의 지위상궁으로 이제 있었으며 명성황후의 생전인
1885년 32세에 고종의 성은을 입었다가 명성황후에 발각돼서 궁궐에서 쫓겨났다. 명성황후에 의해 대궐에서 쫓겨날 당시 응기비는 상궁직을 박탈당하고 서인이 되게 하였으나 당시 대신 윤영선이 고종에게 간곡하게 말하여 서인만은 면하게 되었다. 후에 응기비는 윤영선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있다가 순종의 계비를 간택할 때 윤영선의 소녀를 추천하였다. 계비는 음씨가 여기에 보면 성은을 입은 당시를 확인해 보면 1885년 32세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고종이 고종은 병을 이렇게 고종이 많이 아팠는데 그것을 보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성은을 입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고종에 여인이 12명 정도로 되니까 이게 고종이 여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 명성황후가 상당히 골치가 아팠는가 봅니다. 고종은 우리가 알기로는 상당히 무능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여색은 상당히 많이 밝힌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면 이게 1885년이니까 그러면 앞전에 영화의 내용에 보면은 여기 후궁이 먼저 아들을 낳은 것으로 되죠. 그러면 이 당시에 그 명성황후는 아직 아들을 안 낳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명성황후가 아들을 낳은 시점에 연도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명성황후의 정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에 보면은 명성황후가 궁궐에 입궐한 당시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명성태왕후 민씨는 1851년 11월 17일에 경기도 여주시 근동면 섬랑리 사서 현재 여주시 능현동에서 태어났는데 민유 중에 6대손으로 사도시 첨정이었던 민치록의 제치 부인 한산희 씨의 딸로 태어났다. 어릴 적 이름은 자영이었다. 그러니까 민자영이었다는 소리네요. 아버지의 민치록의 전 부인 오씨에게서는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한산이 씨에게는 1남 3여의 형제가 있어서는 모두 죽고 그녀만이 남았다. 민유중의 아들 민준후의 5대 손으로 할아버지 민기현은 예조 참판과 개성 부유를 지냈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은 왕비 가택에 언제 되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궁에 들어가는 날짜를. 1862년 어린 민자영은 왕비 간택에 참여하게 된다. 민자영이 간택되어 왕비가 되는 과정은 동치 5년 100일 3월 가래 도감의기에 보면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또 이런 책이 있었나요? 자, 우선 1866년 2월에 대왕 대비 조씨가 조선에 있는 12에서 17세 사이의 모든 처녀들에게 금은령을 내리고 그리고 음력 2월 25일 여기에 초간택을 행하였고 김무군의 딸, 조면호의 딸, 서상조의 딸, 유초의 딸 등과 더불어 재간택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 1866년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나 명성황후가 입궐할 무렵엔 15세의 남편 고종은 이미 후궁 귀인 이씨를 총애하고 있었다. 가래를 올릴 첫날 남편 고종은 왕비의 처소에 들지 않고 귀인 이씨의 처소에 들었다. 그러나 1868년에 4월 이씨가 완화군을 낳자 흥성대원군 또 고종의 첫 아들인 완화군 성가 그를 낳은 귀인 이씨를 총애했다. 고종. 자, 여기 보면은
명성황후가 궁궐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고종이 여기에 좋아하는 후궁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명성황후가 입궁할 무렵에 15세의 남편 고종은 이미 후궁 귀인 이씨를 총애하고 있었다. 가래를 올린 첫날 남편 고종은 왕비의 처소에 들지 않고 귀인 이씨의 처소에 들었다. 이 고종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네요. 그러다 1868년 4월 이씨가 완화군을 낳자 흥선대원군의 또 고종의 첫 아들인 완화군 성가 그를 낳은 귀인 이씨를 총애하였다. 그러면 드라마에 바로 이 내용이네요. 그 드라마의 앞에 보면 여기 이제 고종 후궁 에밀리라고 이 부른 사람이 바로 귀인 이씨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기비 음씨라고 적어놓은 거는 요거는 인터넷상 보통 이제 이 에밀리를 검색하면 이 음씨를 이제 많이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음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귀인 이씨를 이제 총애하였고 명성황후의 첫날 밤에도 고종이 명성황후와 같이 있지 않고 귀인 이씨의 처소에 들었다고 합니다. 1868년 4월 이씨가 이제 완화군을 낳자 정성대원은 고종의 첫 아들인 완화군 성가 그를 낳은 귀인 이씨를 총애한다. 바로 여기 아들을 낳았는 내용이 요 완화군 성가 이제 귀인 이씨의 이제 아들이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영보단 귀인 이씨라고 하네요. 1849년에서 1928년에 조선의 제26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종의 후궁으로 고종의 처정난이었던 완친왕의 생모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완친왕이라고 하네요. 제가 현재 완친왕을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 1868년에 태어나신 분이고 완친군이는 조선의 왕족이자 대한제국의 황자이며 추전 친왕이다. 고종의 서장자로 영보단 귀인이 씨의 소생이다. 흥성대원군의 완화군을 총애하였으나 일찍 요절하였다. 그러면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오랫동안 못 살고 이제 죽었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경 부사에 임명되었고 본명은 이선이다. 시호는 허헌이며 완호 흥왕으로도 이제 불리지만 근원인 완화군으로 그러신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순종이 고종의 큰아들이라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소리네요. 이 완친왕이라는 분이 큰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명성황후가 이제 입궐 당시 이제 날짜를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1866년이니까 기비 엄씨의 성은을 입은 날짜는 1885년이니까 그리고 32세라고 하니까 연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1885년도 빼기 명성황후가 1866년이라 되어 있잖아요. 1866년은 19년 차이가 나네요. 명성황후가 궁궐에 입궐한 당시에 이제 19년에 후에 일어난 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명성황후가 이제 황후로 이제 채택을 받고 궁에 들어가니까 이제 고종이라는 양반이 다른 여인과 첫날 밤을 보내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누가 고종을 좋아하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명성황후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얼빠진 고종이
황당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이제 화면에 고정의 후궁 에밀리 기빈 음치라고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 음치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바로 요 에밀리라는 양반이 자 여기 보면은 귀인 이씨가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대한제국 황후 에밀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에밀리 브라운을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조선시대에 이 에밀리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게 그게 참 독특한 형태가 되는데, 에밀리는 사실 이게 우리 문화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 서양 이름이 아닌가요? 자, 여기 이제 에밀리의 이제 사진을 방금 봤는데요. 이게 1903년도 11월 23일에 실린 보스턴 선데이 포스트 지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도 보면 1903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대로 이제 에밀리의 이름을 이제 언급을 하니까 기입이 이제 음시로 자꾸 생각되는 경우죠. 그러나 실제 에밀리를 사용해 놓은 이제 이름의 연대를 보면 기입이는 음시가 아니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귀인 이씨인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항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밀리 이제 브라운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검색을 하면 여기에 보면 같이 자, 미국 오하이오 장로교 목사 피터 브라운의 딸 에밀리 브라운 만 15세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다 보면 만 1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명상문을 다시 보면 귀인 이씨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1849년에서 12월 17일에 되니까 조선은 제26대 이제 왕이자 대한제국 초대 황제의 고종의 후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1849년도에 이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고종이 언제 태어났죠? 고종이 1852년도 이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1849년도에서 52를 하면 그럼 3살 차이가 나네요. 자, 기인 이씨하고 이제 고종 나이가 그러면 3살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고종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기 이제 만 15세가 나오네요. 그럼 3살 차이니까 그러면 귀인 이씨가 18세가 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에밀리 이제 브라운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에밀 브라운의 나이가 미국 오하이오 장로교의 목사 피터 브라운의 딸 에밀리 브라운 그리고 만 15세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제는 만 18세인데 이제 고종이 그 당시에 이제 만 15세였기 때문에 그래가 여기에 만 15세라고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이것도 내용이 좀 이상하네요. 에밀리 이제 브라운의 이제 기사가 적혀진 거는 여기 1903년도에 이제 기사가 이제 보스턴 선데이 포스트 지면이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 일어나는 연도는 여기 보는 것 같이 1868년도의 일을 차후에 이제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독특한 점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포스터가 만약에 이 당시에 1868년도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만약에 보도를 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1903년도에 이제 기사 내용이 아닐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1868년도에 이제 기사를 글쎄요. 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에밀리 브라운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과장된 것 같고, 하여튼가 여기에 이제 고장이 15세 남편의 이 씨를 에밀리 브라운으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당시에는 조선에는 에밀리라는 애칭을 사용할 수가 없는 시대 아닌가요? 근데 귀인 이 씨를 근데 왜 에밀리라고 현재 이제 부르고 있을까요?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참 특이한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보시는 이 아들이 바로 귀인 이 씨의 이제 아들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그게 왕친왕으로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왕친왕 맞죠? 자, 이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이 없지요. 이분은 당연히 일찍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요 코는 꼭 에밀 닮았구나. 그 대신 너는 아바마마 닮아 얼마나 영롱한지. 그럼 이게 바로 부풍 모습이로다. 암만 잘나면 뭘 하옵니까? 쇠인 같은 천인이 나밭이 나더니 누가 귀엽게나 보려고요? 네가 아직도 국법을 모르는구나. 왕자는 어머니를 가리지 않아. 두고 봐라. 너에게 큰 영화가 있으리라. 증전마마께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이 늘 선고해서 중전이 못 낳은 아들을 네가 대신 낳아 바치니 중전도 기특히 여기시리라. 오늘 밤은 내전으로 둡시지요. 글쎄, 장상궁 처소로 납신다고 기별하오리이까? 산모가 과민해서 탈이야. 중전마마, 어서 하루바삐 아들아기를 낳으셔야 이런 분한 일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영보당 이상궁 요사한 데다가 대원이 대감마저 천하제일같이 귀해하시는 탓입니다. 하상궁, 네, 갑자기 술이 먹고 싶구나. 자, 여기 이제 성황극도 보면은 이 당시가 이제 앞전에 이제 설명한 같이 여기 1868년이 되겠네요. 귀인 이씨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이 당시에 명성황후하고 고종이 첫날 밤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때의 얘기를 이 영화에서 이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사항은 에밀리라는 애칭을 사용했다. 에밀리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이제 미국식 이름 아닌가요? 근데 조선시대에 에밀리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자, 그리고 우리 순종 그러면은 이 순종이 이제 명성황후의 글쎄 명성황후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고종의 첫째 아들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고종의 첫째 아들은 완친왕이라고, 귀인 이시에서 난 자식이 있었는데 일찍이 이제 생을 마쳤기 때문에 순종이 그러면 큰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앞전에 제가 영상에 이제 촬영했을 때 이제 이분이 자, 여기 순환원 왕집이 엄씨를 이제 많이 닮았다고 했는데요. 글쎄요, 이분이 명성황후를 닮았나요? 그 내용으로 보면은 엄씨의 자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내용으로 보면 엄씨의 자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제 명성황후를 닮았나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 가지고 보면은 조금 더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분도 얼굴 더 확대해 볼까요?
자, 비슷한 크기로 보면은 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역시 뭐, 생긴 것 가지고는 좀 판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비 음씨를 이제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음씨하고 더 닮아 보이네요. 얼굴 형태가 둥그리해 보이고, 둘 다 살이 쪄가 그런가? 확실히 좀 달라 보이죠. 명상호를 좀 닮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확실하게. 확실히 봐도 음씨를 더 많이 닮아 보입니다. 자, 이제 또 두 장의 사진을 이제 비교해 보면, 이분이, 왼쪽에 있는 이분이, 이 고종의 귀인 양씨, 양충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같은 등급의 이제 궁궐의 지휘체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위쪽에 보면 이 가채를 이제 쓰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 똑같은 형태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미국에서 의회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는 그 자료를 보면 자, 궁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궁녀라 이제 소개를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명성황후의 여인들은 대부분 궁녀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궁녀라는 소리는 일반적인 궁녀가 아니고 명성황후란 소리죠.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 자신의 이름이 몰라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이제 궁녀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다. 그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게 명성황후가 맞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원문의 내용에 보면은 황녀의 이제 궁녀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 가채 이제 복장 형태를 보면 이 오른쪽에 이분이 명성황후가 100%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학계 이런 복장 이야기 안 하죠. 저도 이게 왼쪽에 있는 이 양춘기라는 분이 이 귀인 양씨의 사진을 찾다가 이제 우연히 발견이 됐는데 똑같은 형태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복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복 아닌가요? 자, 오른쪽에 복장하고 똑같잖아요, 복장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문양도 없고, 완전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전체 이미지를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 왼쪽의 분하고 오른쪽의 분의 복장 상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황궁에서 입은 여인들의 복장이 화려하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두 분의 이제 복장을 보면 이제 온화하고 단초로운 이제 복장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궁궐에도 보통 일반적인 활동의 이제 복장을 보면 화려하지 않고 이렇게 단정하고 온화한 복장을 이제 입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이 분이 이제 명성황후가 이제 맞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짜의 이제 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성황후가 상당히 이제 큰 걸 이제 머리에 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분은 신분이 더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명성황후의 사진이 없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이제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찾아보고 분석을 해보면 이 오른쪽에 이분이 명성황후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를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슨 세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를 이제 찾기에 방해하는 이 세력들을 이제 찾아내 가지고 분명히 처단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이미지로
오른쪽에 이분이 명성황후인 것이 이제 단번에 이제 확인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올라놓은 국회의회 도서관에서 이제 오른쪽에 이분이 명성황후를 대신해 죽은 이제 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거짓말인 것이 확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예전부터 명성황후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인가 궁녀로 이제 탈바꿈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한 번 어이가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학계의 진실이고 현재 문제점이 되겠습니다.